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전자전 2016 한국전자전 데이2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쉐보레 그리고 캐티, 애트리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과 자동차 중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간에는 쉐보레의 한국 GM 서기석 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있는데요. 서기석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이라서 네. 바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동차하고 전자전시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직접적인 관계가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쉐보레의 한국 전자전 참가, 의미를 찾는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최근 자동차 시장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공개한 볼트 네. 전기차, 순수 전기차도 그럴 뿐더러 저희가 예. 모빌리티라든가 커넥티비티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 기계들이 모여서 네. 움직이는 그런 동력의 산물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움직이는 전자제품으로 돌변을 하고 있거든요.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전자전에 참가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고 네. 이렇게 참가함으로써 앞으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업체들과의 협력, 네.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저희가 전자전에 참가를 결정을 네. 했습니다. 자동차 차량이 예전에는 뭐 내연기관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메카니컬한 이제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었다고 맞습니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IoT도 들어가고 뭐 또 말 그대로 뭐 EV 전기차 뭐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로도 가고 네. 전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100% 디지털로 네네.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핸드폰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이랑 다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뭐 네. 지금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않지만 뭐 미래에는 스마트 홈이라는 것들이 자동차에도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실질적으로 핸드폰이랑 차량은 이제 대화를 시작하기 네. 됐고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전시에 나온 차량들이 대부분 이제 EV 차량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네, 네. 쉐보레 EV 전기차가 제가 이제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이제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다른 걸 이제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경쟁사 같은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년 정도 앞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네. 쉐보레가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고객 관점에서 네. 정부 관점에서 네. 이 EV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네. 년간은 어떻게 보면 EV가 실험 단계였다고 치면 예. 지금은 이제 상용 단계에 첫 발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게 정부 보조금이라던가 정부 시책이라던가 혹은 고객들이 이제 EV라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들 네. 아니면 여기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격변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쉐보레에서는 과거부터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런 것들에 선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네. 훨씬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에 일찍 진출하게 된 거죠. 더 빠르게 진출하게 된 이유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미리 네. 이제 투자된. 뭐 GM이 전 세계에서 아마 메이저 자동차 회사 중에는 첫 번째로 1999년에 네. EV 차를 내놨고요. 그렇습니까? 예, EV1이라는 네. 차를 내놨고요. 예. 그리고 뭐 볼트라고 하는 네.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를 1세대를 이미 몇 년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네. 그런 기술력이 응집이 돼서 네. 지금 대중을 위한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거리를 걱정하지 되지 않을 정도의 전기차가 처음으로 저희가 선보이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 2018년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차고요. 네네. 하지만 저희는 지금 네. 미국에서 11월 달부터 판매가 들어가고 네. 한국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공개를 해서 네. 고객들한테 볼트 EV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금방 저희들이 이제 눈앞에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미 저희 네. 가셔도 보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볼트 얘기를 이제 하셨길래 네, 제가 네.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차량 이름이 볼트랑 볼트예요. 네네. 그 같은 볼트인데 다른 볼트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네. 뭐 볼트 군단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보레에서 네. EV라는 전기차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그래서 전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린 거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볼트와 볼트 하나는 순수 전기차, 네. 하나는 쪽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차량을 두 개를 라인업을 구축을 한 거고요. 예. 이 둘 다 경쟁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앞선 우월한 EV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고 있는 브랜드 태그라인이 예. How far can you go? 얼마나 갈 수 있는가? 네네. 주행거리의 차이가 네. 기술력의 차이. 주행 주행거리의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다. 예.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네. 저희가 볼트 EV나 볼트나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함으로써 저희 EV 네. 앞으로 쉐보레 브랜드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한국 네. 시장에서 더 기술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될 건 볼트의 앞부분이 B자로 시작하냐 V자로 시작하느냐. 네. 한국 분에게 물어보실 때는 꼭 앞에가 V자로 시작하는 건지 B자로 시작하는 건지 물어보고 이제 차량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How far Can you go? can you go? 예,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리가 이제 기술력의 차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볼트 같은 경우 1회 충전으로 384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383 들었고요. 네. 예. 383km. 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한 180km 정도라고 하는데 한 네. 2배가 넘는 거의 거리예요, 두 배가 이게. 넘죠. 네. 여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쉐보레만의 어떤 좀 특별한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축약된 여러 가지 EV 기술들이 네네. 지금 볼트 EV를 통해서 한 번에 응집돼서 폭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셀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네. 안에서 공간 네. 그런 것들을 중량을 어떻게 줄이는가, 네. 이런 밸런스를 맞춰서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가, 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응집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383이라는 그 주행 거리는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아직 한국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지 않았고 네. 오늘은 이제 공개하는 자리고 실제적으로 네. 인증을 받지 않아서 한국 최종 거리가 이거라고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 단순하게 변환을 383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네, 실질적으로 저희 사장님이 서울에서 부산 운전을 하셨고요. 그 어제 키노트에 네, 나오셨던 그 맞습니다. 그 사장님이시고요. 비디오 맞습니다. 와. 실질적으로 뭐 강남에서 부산역까지 383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가 네. 나오는데 네. 가 도착해서도 또 남았어요. 그럼 네. 더 갈 수 있다는 네, 소리네요. 왜냐면 이 EV라는 것 자체가 예. 그 브레이크를 걸거나 뭐 네. 시동을 끄거나 이런 움직임들을 다 축약해서 다시 다 모터를 충전하는 걸로 다 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이런 주행거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물론 나빠질 수도 있고요. 제가 어제 잠깐 이제 가면서 부스를 이제 들여다 보니까 차량은 세 대가 나와 있지만 차량 한 대가 갖고 있는 디자인이나 굴곡 같은 것들하고 뭐 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자동차랑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뭔가 이렇게 그런 하나하나의 곡선들과 하나하나의 이제 사용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가 이 현장에서 뭐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이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볼트나 볼트 EV나 저희가 네. 다 새롭게 완전히 아키텍처를 잡아서 네. 볼트 EV 전용으로서 차를 개발했기 때문에요. 예. 거기는 이제 공기역학적 디자인이라든가 네. 혹은 뭐 사람들이 EV 미래에 대한 차니까 네. 미래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차를 정말 멋있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행거리고 당연히 주행거리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습니다. 공간을 뽑아내는 능력, 아까 네. 말씀하신 부분이 안을 바라보면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저희가 볼트 EV는 시트를 thin 시트라고 해서 얇은 시트, 네. 굉장히 얇으면서도 네. 안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했고요. 그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자동차의 동력 메커니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과거에는
두 번째 뒷좌석의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핀과 플랫, 저희는 플랫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핀과 플랫이 만나면서 네. 공간이 길어지는 거고 음흠. 앞에 있는 내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맞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볼트 EB를 보시면 네. 실질적으로 차는 소형과 준준형의 중간 정도에 있어요. 네. 차 자체로는. 예. 하지만 차를 딱 타시면 그게 거의 뭐 준준형과 뭐 말리부, 어. 크루즈와 말리부 중간 정도의 네네. 공간을 네. 뽑아낼 수 있는 그것도 기술력이고, 네 번째로는 EV를 타시면 네. 굉장히 폭발력이 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하.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내연기관 차들에서 느끼지 못했던 네. 폭발력들을 네. 느끼시게 될 거고요. 네. 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라던가 예. 여러 가지 다양히 조금씩 숨어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다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이거 차량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우리 화면을 이제 전체 화면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중간에 이게 턱이 없으니까 네. 옛날에 이렇게, 여기서 해도 네. 되는지 뭐 쪽볼 하죠. 네, 쪽볼 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차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예. 네, 쪽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편하게 네,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도 정말 있고. 다리 모으시면서 네. 네, 이렇게 타실 수 있는 거죠. 네. 남녀노소 아주 마음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장을 한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떻게 현장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에 신윤호 기자님께서 이제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현장 연결해서 현장에 있는 걸 보도록 하고요. 서기덕 부장님은 전자전 남은 기간 동안 쉐보레의 혁신적인 기술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한번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